자, 우리 잠깐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근데 조금 지금 선생님이 여러 학교를 돌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조금 작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아요. 요 정도는 돼야 우리가 지금 산 속에서 있다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여기 있으면 메아리 울릴 것 같아요. 메아리. 산이 있어가지고 야호 하면 야호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북한산이. 와우, 좋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은평구 청소년 상담센터 들어보셨어요? 네. 바로 옆에 있어. 바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상담 이용을 할 때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니까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목소리가 갑자기 줄어들었네. 시작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여러분들 지금 고민 같은 것들을 선생님한테 제출을 한 거 기억하세요? 그것 중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다 여러분들이 쓴 글이에요. 여러분들이 쓴 글을 저희가 고민하고 고민해서 답변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여러 친구들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큰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뒤통수만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찍는 거야. 우리 찍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고민상담소의 MC 까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저희가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로 못 찾아갔어요. 근데 2023년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학교에 찾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학교에 와서 청소년들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 센터가 뭐 하는 기관인지 아는 사람? 자, 고민해주는 상담소. 정답이요. 선물 하나 줄게요. 어디 왔어? 여기 있네. 자, 와요. 나와요. 자, 여러분, 사실 이게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 받으면 기분 좋잖아. 그죠?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선물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서 같이 손 들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소극적이도 괜찮아. 손만 살짝 들고 있으면 얘기하잖아요. 그럼 마이크가 가서 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편하게 한번 선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럼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요, 여러분들이 사전에 작성해 주신 글을 저희가 받아서 우리 이 두 전문가 선생님과 깊이 고민을 해서 한 달 정도 고민을 한 다음에 그 답변을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되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취지는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오늘의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싹 사이다처럼 날려버릴 문제 해결사 펀한테 심리상담센터 대표 문윤숙입니다. 와! 여자 선생님이랑 박수 많이 치고 이런 거 아니죠? 네. 서운할 뻔했어.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리어넷에서 진로 상담을 하고 또 청소년 상담도 하고 있는 최남영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자, 여러분 혹시 커리어넷 들어봤어요? 네, 커리어넷 들어와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두 분을 통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을 할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과 함께 찾아가는 고민상담소 따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출한 첫 번째 사연입니다. 사연 한번 주실까요? 친구들이 계속 저를 만만하게 보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꽤 친해져서 장난치는 것 같은데 저보다 다른 애들이 먼저인 저는 그런 장난치지 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말을 못해요. 그래서 만만하게 보는 건가? 이런 친구 있죠? 네. 어쨌든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당당히 못하고. 자, 그럼 먼저 문유수 선생님, 이 친구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친구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위하는 사람이 되라고 좀 말해주고 싶어요. 즉, 이런 건 싫다, 이런 건 좋다,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까나리님, 어떤 사람이 만만해 보이나요? 저처럼 막 먼저 말 걸고 웃고 막 이렇게 약간 해픈 사람? 아, 이런 사람 그럴 조금, 수도 있는데요. 정답 알아맞힐기에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약간 착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와우,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착하기만 한 사람들의 특징이 혹시 뭔지 알아요? 알아맞히면 끝나고 맛있는 칭찬 상품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뭐예요? 말을 잘 못한다. 그리고 또 뭐야? 안 어울리고 좀 수줍다. 또 저쪽에 자, 여쌤 뭐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손든 친구들은 전부 다 발표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따가 꼭 끝나고 맛있는 상품 뽑아가세요. 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게요. 여기 착한 친구들만 모였는지 정답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요. 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모아보면은 착하기만 한 사람은요, 친구가 무례를 범해도 신뢰를 해도 불쾌감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착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이 사연처럼 심한 장난을 쳐도 또 이제 내 자존감에 빗으로 꽂는 그런 말을 날려도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참고 넘어가요. 그럼 애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쟤는 너무 사람이 착해. 뭘 해도 화를 안 내. 우리 까나리님, 자, 이거 좋은 말일까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쟤는 되게 만만해.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쟤는 그냥 헤헤 웃는 애야. 라고 맞습니다, 아마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정답을 말씀하셨는데요. 따라서 친구가 무례한 행동을 반복해서 서슴없이 한다면 적당히 화를 내고 불쾌감을 표출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친구야, 나 네가 이런 말과 행동하니까 기분이 나빠. 막 화도 내려고 그래. 다음부턴 안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요. 아셨죠? 네, 좋습니다. 우리 다음은 최남ling 선생님께서.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워낙 정답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더 보충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보니까 다른 친구가 자기한테 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느끼기에는 좀 심한 말인데 이 친구가 그걸 의도한 건지 의도하지 않은 건지 사실 이 글에서는 파악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 친구랑 좀 친한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친구는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안 하면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친구는 자기는 그냥 다른 친구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데 얘는 계속 상처받는 거야. 그러면은 누가 손해요?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잘 표현할 필요는 있어요. 싸우자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조금 마음이 좀 그렇다. 이런 거는 나한테 조금 좋지 않은 말이야. 이렇게 적당하게 표현해 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뭐냐면요. 이 친구가 얘기한 게 자꾸 다른 사람한테 맞춰주는 사람이래요. 자기는. 그죠? 근데 맞춰주는 거하고 맞춰주기만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동등한 관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친구랑 나랑은요, 이게 상호간에 동등해야 돼요. 억울함이 없어야 돼요. 나만 계속 맞춰주고, 나만 계속 뭐 사주고, 나만 계속 얘 말 들어주고 하면 나중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진짜 얘는 왜 나 한 번도 안 사줘? 이렇게 억울함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친구랑 오래 가려면요, 조금 이 친구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 하면 좋겠어요.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사실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말씀하셨지만 상대가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얘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계속 부탁하고 계속 시키는 거를 모를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를 해주고 뭐 상대가 뭐 화나고 이런 걸 떠나서 얘기를 해줘야 그 친구도 뭔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좋습니다. 저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질문이나 답변 중에 궁금한 사항 있어요? 없나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삶을 헤쳐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일부터는 친구들한테 좋아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노하우가 갖췄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켜볼 거야. 지켜볼 거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친구 관계이긴 한데요.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왜 또 벌써 읽었어? 나 읽지도 않았어. 기다려봐요. 자, 친구가 없어요. 인생 혼자야. 뭐 있어? 뭐 그죠? 친구가 없어서 밥도 혼자 먹고 학교도 혼자 등교하고 집은 혼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도 혼자 가고 너무 슬퍼요. 친구 왜 손 들었어요? 에? 본인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자, 근데 옆에 친구들 다 있고만. 자, 좋습니다. 이거는 또래 관계의 어려움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좀 개인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건 두 분께 다 한번 또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좀 어떻게 지내할까요? 와, 저는 정말 이 답을 드리기 전에 이 친구 칭찬부터 먼저 하고 싶어요. 왜? 자, 제가 지금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 상담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대다수가 이런 괴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현실 도피의 방법을 택하거든요. 뭘까요? 게임. 또. 그렇죠. 그리고 어디를 안 가. 맞습니다. 학교를 안 가요. 등교를 안 해요. 왜? 그냥 학교에 가서 나는 외톨이야 이런 그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끼느니 그냥 집에 있는 게 낫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이 상황을 직면해서 매일 등교하면서 견뎌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학교를 안 가는 게 낫죠. 기분으로 봤을 때는 안 가는 게 낫긴 한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사실 요즘 청소년들한테 가장 어려운 주제가 대인관계예요. 대인관계. 여러분은 지금 몇 학년이죠? 1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학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코로나. 3, 4, 5학년 때, 아니 4, 5, 6학년 때인가 제대로 학교를 못 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하고 많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나는 못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내가 다음에 중학교 올라가 다른 친구들하고 지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부족할 수가 있고, 또 성격에 따라서는 이게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어렵다. 꼭 상담복지센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 어떻게 할지 이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때문에 빚어진 결과인 거지 잘못된 건 절대 아니니까 꼭 고민하지 마시고, 그리고 누구나 하는 고민이다 라는 걸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최남희 선생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런 말 딱 들었을 때, 제가 딱 봤을 때 진짜 학교 가기 싫겠다. 얘 어떻게 학교 다니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6월이잖아요. 근데 6월까지 계속 혼자 다니는 친구. 근데 이 내용상에 보면 학교 폭력이나 왕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뭔가 내가 친구 사귀는 스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약간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만 가지고 여기서 그냥 이 친구의 성향이나 이런 걸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의 꾸준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른 친구와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그 친구, 내가 놀고 싶은 친구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하면 금방 친해져요.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돌, 최근에 BTS 여의도 갔다 왔나요? 네.
거기 있네요. 저런 친구한테는 BTS 오빠들 얘기하면 금방 친해진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알아차리고 그걸 찾아서 같이 하면은 금방 친해지는 방법.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긴 한데 이 친구가 어떤 성향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는 개인적인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또 꼭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체 의식이에요. 공동체 의식. 다른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 느끼면은 꼭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모습을 본 다른 친구들도 같이 접근해서 같이 서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한테 남는 거는 관계밖에 없어요. 공부 진짜 잘하는 사람 다 잘하는데. 대단하네요. 내려. 거짓말 치지 마. 내려 지금. 지금 진짜예요. 알았어요. 자, 내려.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나중에 내가 아프잖아.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면 진짜 특히 남자 같은 경우에 내가 롤을 하는데 내가 랭커를 알고 있어. 든든해 안 든든해요? 든든하죠? 든든해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사소한 것들긴 하지만 제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좋은 사람을 알아간다라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반대로 내가 롤 랭커야. 그러면 이 좋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케어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해요. 그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또 더 좋아한다니까요. 어쨌든 이 친구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은 조금 많은데요. 그 중에서 바리스타라는 꿈이 있어요. 2학년 때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꿈이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바리스타를. 근데 작년 초등학교 때 방과후 선생님이 꿈이 뭐냐고 하셨던 말에 바리스타라고 했더니 바리스타는 돈도 별로 못 버는데? 이 선생님 왜 그러지? 다른 꿈도 찾아봐 하며 웃으시며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이후로 자꾸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제 꿈이니까 남들 말 무시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되겠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두 선생님께 우리 최남현 선생님께 한번 이 친구에게 어떠한 진로 상담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는 딱 하나 단어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돼. 해도 돼. 근데 제가 볼 때 그 방과후 선생님이 약간 좀 실수를 좀 크게 하실 것 같아요. 말 실수가 좀 이렇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의도는 뒤에가 더, 그러니까 다른 꿈도 한번 찾아봐라는 게 보통 이제 요 시기 때, 초등학교 때 시기 때는요, 진로 상담에서는 되게 진로를 찾는, 자기의 흥미나 적성을 찾아가는 단계거든요. 어떤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 그것만 집중한다기보다도. 그래서 이 선생님의 의도는 아마도 바리스타도 있지만 다른 직업도 네가 맞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이런 의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쵸. 하는 실드를 살짝. 선생님이 너무 좀 실수를 하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 친구가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정말 해도 돼요. 이거는 왜냐면은 진로는요, 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결정해야 돼요? 맞아요. 내가 결정해야 돼. 만약에 우리 엄마가 정해줬어. 그러면은 이 진로라는 게요, 돈 버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상담하는 선생님 앞에 나와가지고 좀 몇 마디 하면 돈 좀 받고 이렇게 하면 쉬울 것 같죠? 쉬울 것 같다고요? 다 공부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어려워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 엄마가 대신 정해준 거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진짜 엄마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 엄마 탓, 남 탓하느라고 내가 해야 될 걸 못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선택하는 게 맞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거, 내 의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전문가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마이 웨이, 내 길만 간다, 이것도 약간 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잘 들어보기는 해야 돼요. 이것도 일리가 있구나. 근데 이건 우리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거는 내 걸로 만들어서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고, 엄마 아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저거 80년대 얘긴데 이런 거면은 이거는 지금이랑 맞지 않아. 그냥 내 길을 가고. 이렇게 좀 분리해서 듣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친구처럼 선생님이 그 얘기한 거 하나 때문에 이거 정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우리 문희 선생님 혹시 해주실 말 있으실까요? 네. 앞에서 우리 최남영 선생님께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꿈과 도전에 강한 명언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자, 한번 모두 따라해 볼까요? 가장 잘 열심히 따라한 학생한테 이제 시원한 음료 선물이 있는데요. 좋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스스로 알을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우와, 진짜 박수! 잘했어요. 자, 그리고 이 명언은 제이 허슬러가 한 말인데요. 이 말을 우리 바리스타를 꿈꾸는 친구의 사연에 대입해 보면 이런 뜻이 되겠죠. 타인의 조언을 참고할 필요는 있지만 그 말에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다. 왜? 결국 최종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도전해보고 싶은 꿈이 있다면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그 돈을 쫓아가면 막 돈이 막 나한테 굴러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와우, 진짜 현명했어요. 이 친구도 당첨. 자,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즐겨서 할 때 돈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네, 따라오게 되죠. 근데 우리 이 사연 올린 친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같이 아까 우리 공동체 의식 배웠잖아요. 자기 꿈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라고 박수 한번 줍시다. 우리 네, 박수 맞아요. 한번. 누군지 모르겠지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거야. 네. 정말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바리스타라는 단어를 알아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꿈을 꾸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너무나 수고했어요. 너무나 고생했고 너무나 잘하고 있으니까 꼭 열심히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 자, 이것도 참 많은 친구들한테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사연이긴 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안 좋게, 그러니까 좋지 않게 절교한 애가 있는데 그 애가 하필이면 저랑 친한 친구들이랑 같은 반이에요. 그래도 안 마주치면 돼서 뭐 상관없겠지만 세상에 저랑 친한 친구들이 걔랑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학교 안에서 만날 때마다 그 애를 자주 보고 애들이랑 얘기할 때 그 애 이름이 가끔 나오는데 불편하네요. 그렇다고 애들한테 이 새끼 하지마 라고 말하기에는 뒷담화 같고 매번 보기에는 조금 그럽니다. 그래도 일단 볼 때마다 말은 안 섞고 애들하고만 대화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데 자꾸 그때 생각이 나서 울컥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사회생활을 경험할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떻게 이야기할지 우리 최남현 선생님 한번 도와주시겠어요? 네. 네. 참 상황이 애매하게 됐네요. 그렇죠? 나랑 안 맞아. 너무 안 맞아가지고 이제 그 절교할 정도면 정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나랑 친한 무리의 친구들이 그 친구랑 친해졌어요. 와. 근데 한 가지 기억할 사항은 뭐냐면요. 그 친구랑 나랑 절연한 관계인 거지 그 친구랑 내가 친한 친구들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와 절교한 그 두 명의 친구와의 문제인 거지 다른 친구랑은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은 나랑은 안 맞았지만 그 내가 좋아하는 친구 무리들 있잖아요. 그 친구랑 또 잘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내 쟤랑 절교한 애니까 쟤랑 놀지 마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돼요? 학교 폭력 이거 따돌림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내 친한 친구들, 그러니까 그 친구 없을 때, 그러니까 나랑 절교한 친구가 없을 때, 친한 친구들끼리 있을 때만 한번 얘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예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좀 안 좋게 끝났어.
근데 그 친구 같이 있는 게 좀 불편하긴 하다. 네, 알고는 있으라고. 내가 혹시 어색할 수 있는데 너네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근데 대신 이제 이거 얘기하면서 꼭 뒷담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걔 막 진짜 그지 같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먼저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하니까 혹시 내가 조금 어색하더라도 너네가 좀 이해해라. 이 정도 하고 같은 내 친한 친구를 그렇다고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뭐 걔야 나야 선택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조금 얘기를 미리 해놓는 거 이 정도 하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럴 땐 둘이 어떤 좀 문제 때문에 절교했는지 알면 더 맞춤형 답을 드릴 수는 있지만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 이럴 때 효과를 본 방법은 단판이었습니다. 네. 단판이요? 싸우자고요? 네네. 아니요. 설마 이렇게 험악한 단판 말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불편한 관계로 계속 지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한테 좀 허심탄회하게 요즘 신경부터 요즘이 좀 이런 상황들을 좀 서로 솔직하게 터놓는 자리를 마련해서 끝장을 보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게 극적인 화해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만약에 정말로 더 안 좋아졌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마음 정리는 확실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추리를 해보면 이런 경우에 좀 이렇게 잘된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면 더 안 좋아진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안 좋아진 경우도 있고 잘된 경우도 많았는데요. 일단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좀 마음 정리가 잘 되다 보면 이 친구랑 자꾸 엮일 때마다 지금 같은 어정쩡한 태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이제 분명하게 답이 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들 있으셨어요? 있었어요? 혹시 자기가 이런 경험을 조금 지혜롭게 극복을 했다라고 하는 친구 있어요? 어떻게? 와, 명언이네요. 또 사과했다. 또. 그거 하지 말라고 선생님 얘기했잖아. 그거 하게 말고 어떡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돼, 그거 안 돼. 이간질을 맞아요. 했군요. 자, 뒤에 옆에. DM 했다고? DM에다가 어떤 내용을 담았어요? 너는 걔랑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미안하다고. 사과. 좋아요. 자, 뒤에. 네이티브답네요. 자기 진짜 마음을 털어놨어요? 그렇죠. 근데 잘했네요. 여기 되게 의외로 되게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네. 네네. 또 친구. 자연스럽게 대화하다가 그것도 괜찮고. 자, 선물을 주면서 좋은 방법이네요. 그 뒤로 계속 주마다 한 번씩 선물을 주면서 계속 얘기를 이어간 건 아니죠? 자, 뒤에 본인 먼저 사과했다고? 다음 사례. 근데 이번 사례는 굉장히 저희가 좀 집중을 잘 해서 들어야 되는 사례예요. 이거는 심리정서 상담이 굉장히 필요한 사례이긴 한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저게 작년에 병원에서 우울증 판정을 받았어요. 판정을 받았을 당시에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 몸에 상처가 나고 공부에 집중도 하지 못해 성적은 계속 떨어져 갔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한동안 다른 사람과 안 만나서인지 많이 나아진 것 같지만 최근 들어 제 머릿속에서 다시 온갖 우울한 생각과 절망감이 절 자꾸 괴롭힙니다.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 문희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고민 사연을 공유해줘서 지금 누군지 모르겠지만 정말 고맙고요. 이 사연으로 미루어 볼 때 초등학생 때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것만 꼭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소아청소년 우울증은요, 조기에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지만 좀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 두면은 악화될 수 있거든요. 즉
지금 바로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면은요, 지금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좀 많이 안타까운 건 이 사연을 보니까 지금 이 학생이 혼자 노력으로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는 좀 힘든 단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혼자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요 상황을 우리 보호자님께 알려야죠. 그리고 작년에 방문한 이제 병원에 가서 네. 제 진료를 받으면 좋은데 여기서 간혹 이런 학생이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는 이제 약물 치료 위주로 치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나랑 안 맞는 거죠. 나는 좀 이 안에 힘든 얘기 좀 털어놓고 나누고 싶은데 그럴 때는 이제 주변에 좋은 심리 상담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우리 두 선생님, 심리 상담센터를 근데 방문하면 뭐가 들죠? 그렇죠. 진짜 잘하네요.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부담스러울 때는 학교 복지실이나 상담실, 위클래스를 방문하는 방법도 또 있고요. 또 하나 좋은 방법은요,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요. 까나리님, 좀 네. 이럴 때 우리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어떤 도움 줄 수 있나요?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뭐 정신건강의학과나 이런 데 방문을 하게 된다, 신경정신과나 이런 데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담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약 처방만 해줘요. 맞아요. 약 처방을 해주고 약 처방에 대한 효과가 체크하고. 있냐 없냐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상담은 저희 센터 상담 같은 경우는 이 약을 통해서 그 친구 하루 종일의 어떤 리듬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 리듬에서 어떤 식으로 자세를 취해야 이 친구가 건강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까지 전혀 개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만 먹으면 안 되고 약과 같이 상담을 병행을 해야 같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시험 본 적은 없다고 하지만 시험을 보면 정답 답안지 가면 맞냐 틀리냐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한테 배우면 이게 왜 맞는지 왜 틀린지 다음번엔 안 틀리는 방법까지 알려주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상담사가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답지는 정신의학과인 거고 왜 틀렸는지 맞았는지 다음번에 안 틀리게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상담사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다 알 거야. 반에 정말 처져 있고 우울해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는 반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물어봐 주는 거예요. 물어봐 주는 거. 어떻게 지내니? 한마디만. 우울한 친구는 자기가 먼저 얘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이 물어봐 주면 그 힘이 내가 받게 돼요. 물어봐 주세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친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보통 강한 척 하려고 우울한 친구 있으면 쟤 맨날 저래. 쟤 별로야. 쟤 맨날 처져 있다. 애가 왜 이렇게 우울하냐. 삶이 그러면 되냐. 이게 아니라 그 친구가 우울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답답해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소아 우울증은 회복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 친구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 우리가 우울증도 올 수 있어요. 태어난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너무 극단적인 예를 했나요? 미안해요. 그렇게까지. 누구라도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실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거 명심해가지고 같이 협조적인 걸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자, 어렸을 적부터 심한 아토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바르는 약과 먹는 약을 달고 살았고 물에 닿으면 늘 따가워 샤워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영을 할 수 있어 좋아한다는 이 여름은 제게는 끔찍한 계절 중 하나뿐입니다. 여름만 되면 제 몸에 상처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간지럽잖아요. 더워지니까.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요즘도 점점 다가오는 여름의 모습이 두렵습니다. 또 어떤 약을 먹어야 할지, 또 그 약을 먹으면 얼마나 졸릴지, 그 상처들은 뭐라고 둘러댈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어렸을 때는 그 상처들 때문에 이상하다는 눈빛들을 많이 받곤 했습니다. 그 눈빛들 때문에 저는 여름에 밖에 나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가 안 긁으면 되지, 네가 의지 박약이라 그래 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늘 정신을 차려보면 얼굴에 손이 가 있는 모습에 자신이 실망을 합니다. 저는 사실 코로나가 터져서 이건 좀 그 다음 사례이긴 한데 결론 말씀드리면 조금은 지금 조금 나아졌긴 했지만 아토피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이상한 얼굴 모습일 테니까요. 저도 언젠가는 다 나아서 온전한 제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라고 하는데, 자, 얘기하기 전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거는 솔직히 저희가 피부과 전문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선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내가 아토피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많아요. 선생님의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아토피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굉장히 피해자예요. 얘는 맨날 된장찌개만 먹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집에 아토피 있어서 집안에서 유일하게 콜라를 먹을 수 있는 애가 둘째인데 콜라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얘는 밖에 나가서 엄청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토피의 한 명 친구를 위해서는 온 가족과 온 교실과 온 학교가 도와줘야 돼요. 아마 여러분 급식 나올 때 햄 나오면 이 친구 먹고 싶은데 못 먹을걸요? 못 먹어요. 뭐 피크닉 막 이런 거 주스 나 못 먹어요. 먹으면 큰일 나거든. 근데 막 먹을 거예요. 먹고 싶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수준에서 저희 답변을 한다는 걸 조금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답변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영생 뭐라고 답변하면 좋을까요? 이 사연 읽으면서 진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왜냐면 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둘째 아이도 아토피가 있는데, 그러니까 과자를 너무 좋아해요. 단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과자를 여러분 한 봉지를 뜯잖아요. 한 두세 개 먹으면 못 먹게 하거든요, 제가. 왜냐면 더 먹으면은 바로 이제 그게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게 오래 가요 또. 그래서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거의 이 정도로 상처가 많고 하는 정도면은 굉장히 저희 아들보다 훨씬 심한 상태거든요. 이런 친구도 제가 사실 보긴 봤어요. 너무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이 청소년 시기 때는 어때요? 보통 이 청소년 시기 때 다른 사람에 의식하는 게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인생의 주인공인 시기인데 이 시기 때 사람들이 이제 쳐다보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이게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피부과 아까 의사도 아니긴 하지만 저는 응원하고 싶어요. 진짜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버티다 보면은 정말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좋은 피부가 보이는 날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상담적인 방면에서 좀 이렇게 조언을 드리자면요, 이 친구는 이제 아토피긴 하지만 누구나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친구도 내가 아토피 걸리고 싶어 걸린 거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이렇게 억지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를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에 자꾸 집중하고 집착할수록 내 일상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이거 집중하고 집착을 해도 어차피 안 바뀌어. 그런데 여기에만 계속 집중하느라고 내가 해야 될 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약간 얘기하는 거 보면은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막 더운데 막 긴팔 입고 입어야 되고 막 이런 불편감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꿀 수 없는 것,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이거 어떻게 바꿔? 나 쳐다보지 마, 붙이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여기에 집중하고 집착할수록 인생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럴 때,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긴 해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신경 쓰이죠, 당연히. 근데 이런 생각을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니네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억울하게 안 하고 싶어. 학생 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진짜 놀러도 가고 싶고, PC방도 가고, 자전거 타고, 또 공원도 가고, 이렇게 다 뭐 영화 이런 거 다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그런 시선들, 이런 것들 때문에 다 포기하고 집에만 박혀 있다.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는 자기한테 정말 손해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날 쳐다보는 거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아무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억지로 집에다 집어들 수 없잖아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여기에 집중하세요.
내가 즐길 거. 여러분도 학생 때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잖아. 그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진짜 방에만 박혀 있어야 돼요. 그건 정말 너무 나한테 너무 손해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아까 이 친구가 얘기한 게 나를 다 무슨 뭐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이런 시선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생각이 약간 왜곡되어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아토피 걸린 친구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힘들겠다. 안타깝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지. 쟤는 왜 저렇게 징그러운데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요즘에 아토피가 워낙 사람들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다 알거든요. 그래서 쟤 너무 힘들겠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을 텐데 안타깝다. 이런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지. 무슨 쟤 왜 돌아다니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자기를 숨기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친구도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부모님들에게 또 스스로에게 정말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친구한테도 조금 힘을 내라고 우리가 박수 한번 이 친구한테 한번 힘을 내라고. 네. 사실 사람들 모두 다 편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첫째 셋째 아토피라고 했잖아요. 몸을 긁으면 이런 햇빛 같은 데 몸을 긁으잖아요. 그럼 여기서 막 먼지가 일어나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둘째가 더러 이러거든요. 그럼 전 둘째를 후드려 패요. 상담자는 이런 얘기가 안 되는데 혼나요. 아빠한테. 왜 그러냐면 형아가 긁고 싶어서 긁니? 동생이 긁고 싶어서 긁어? 여러분 간지러운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근데 옆에서 막 긁고 있다가 더러워 이러면 진짜 긁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시선들을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긁고 있으면 이유가 있을 거야. 제가 뭔가 조금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하면은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 그나마 좀 그 친구도 교실에서 좀 자연스럽게 긁을 수 있고 맨날 숨어서 긁고 막 죄인도 아니잖아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피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갖추어주고 한다고 하면은 좀 그 친구들도 더 잘 적응하고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학교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믿겠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살에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살에 남았는데 그거 마치고 자 그러면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서 끝낼 뻔했네. 자 마지막 한 살에 자 이거는 성격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제가 성격이 너무 예민해서 고민입니다. 저는 사소한 거에도 짜증을 잘 내고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을 저는 잘 넘기지 못해요. 저는 상대가 저를 귀찮게 굴 때 욕을 쓰거나 짜증을 내요. 또한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편입니다. 그런 성격으로 친구 관계가 2년 이상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석이 되고 내가 뭐가 잘못된지 아는데도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화가 나면 잘 참지 못해서 바로 그 친구를 싫어하는데요. 이런 성격 때문에 많은 오해를 사기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도 제 성격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너무 감정이 없다고 하셨어요. 감정이 센 건데. 자, 저희 성격은 좀 T 경향이 강하거든요. 또 제 T랑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또 제 말에 상처를 받을지 생각을 잘 하지 않고 무작정 직진한 성격 때문에 위험한 일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불같은 성격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해줬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 시기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증상이에요. 누구나. 아니 청소년 때 불같이 화 안 내고 부모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안 하는 친구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 해요. 혹시 엄마한테 어머니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짓말이죠. 알았어. 조금 더 난이도는 질문해. 엄마가 이렇게 했을 때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얘기가 저에 있어서 정말 옳은 판단이라 생각하여 어머니가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거짓말쟁이들 진짜. 다 내려요. 손 내려요. 내려요. 어디 뭐 조선시대 태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다 이래요. 다 이런단 말이죠. 다 이래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얘기를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먼저 우리 최남현 선생님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이 친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그 자기가 성격 때문에 너무 문제라고 하지만 되게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분석이 잘 되는 친구예요. 네. 진짜 이 정도로 자기 분석했으면은 진짜 상담 받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예민한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기질적인 거, 타고나는 거,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약간 둔감한 편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계시는 그 분은요, 좀 예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이 더러운지를 몰라요.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러지? 근데 자꾸 나보고 청소를 하래. 나는 안 더러운 것 같은데 여기 물때 안 보이니? 나는 안 보이는데. 이런 거거든요. 이게 예민한 사람은요, 남들이 보지 않는 게 자꾸 눈에 띄고 자꾸 신경이 쓰이고, 이런 거는 기질이에요. 기질. 타고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이 기질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기질은 잘못되고,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중립적이에요. 같이 중립적인 거예요. 나쁜 기질, 좋은 기질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가지고 태어난 하나의 뭐랄까 특성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문제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예민한 기질이 아니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 친구가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폭이 너무 직진이다. 그리고 상처 주는 말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관계를 오래 못한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뭘 배워야 되냐면요, 대화의 기술을 배워야 돼요.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표현을 할 때 고급스럽게 좀 뭐 세련되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너 이따구로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렇게 좀 해줄래? 한다든지, 뭐 이것 좀 하지 마가 아니라 이렇게 대화의 방식을 바꾸는데, 보통 상담에서 얘기하는 건요, 여러분 비폭력 대화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말로 폭행하는 폭력 대화가 아니라 비폭력 대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 욕구를, 내가 요구하는 거를 폭력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비폭력 대화, 폭력 대화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까나리님께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했더니 까나리님이 저한테 어떤 조언을 해줬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까나리님한테, 까나리님 왜 이렇게 꼰대 같아요? 아니 뭔 말만 하면은 진짜 내가 고민 얘기할 때마다 맨날 이런 식으로, 제가 언제 조언해달라고 했나요? 진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느낌이 받나요? 별로죠. 진짜 이거 확 칠까? 그래서 자기는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도움을 주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당연히 화가 나겠죠. 이렇게 되면 싸움이 돼요. 싸움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럴 때 내가 상대방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객관적인 상황. 까나리님, 제가 지금 고민을 얘기했는데 까나리님 저한테 이런저런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조언 듣기보다도 뭔가 위로를 받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건 이런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전 너무 답답해요. 제가 안 되는 거 저도 아는데 그런 답답한 이런 거 조언 말고요, 저는 위로를 받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진짜 돕고 싶죠. 맞아요. 뭔가 좀 얘기도 하고 싶고, 진짜로 이 친구가 속상하겠구나라고 해서 좀 가까이 가고 싶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는 맨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저는 그럴 때 너무 답답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웃기고 있네 이럴까요? 너 왜 그래? 이럴까요? 엄마가 도와주겠죠. 이런 식으로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거기에 따른 내 감정, 저 너무 답답해요, 저 힘들어요, 저 화가 났어요, 이런 걸 얘기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를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을 자꾸 훈련하면요, 이렇게 내가 예민한 사람도요, 친구 관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정말 어려운 훈련입니다. 전 상담사긴 하지만 저도 많이 잘 못해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된다고요? 119요? 119. 이거 119에 전화하시면 안 돼요. 힌트 무슨 센터?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전화해서 정말 이 친구는 정말 도움을 받으면 정말 좋게 잘 될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상담 누군지 모르겠지만 꼭 전화해가지고 상담 받으면 좋겠습니다. 전화만 해도 돼요. 굳이 안 와도 되고, 전화 상담도 하니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얘기를 하면 전화로도 상담 개입 가능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좀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그 상담이라고 하면은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들어보니까 뭐 재미를 떠나서 좀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움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상담은 뭔가 좀 불편하고 막 이런 뭐 이런 친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아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듣는 거예요. 선생님 내담자 중에 연대 경제학과 형이 있었어요. 그 친구 형이 뭐가 부족해서 상담 받으러 올까요? 연대면 스카이 같잖아요, 그죠? 상담 그 두 개 다 포함이 됐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맞아.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받는 게 상담인 거지, 뭔가 좀 모질하고 이런 친구들이 받는 게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규희쌤 뒤로 가서 전체 제가 마지막 우리 힘찬 게 온라인 고민 상담소 하면 따봉이라고 크게 한번 외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따봉이라고 위로 손 올리면서 따봉이라고 녹화 좀 해주세요, 규희쌤. 뒤에 포지 말고 온라인 고민 상담소 하면 따봉이라고 크게 외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온라인 고민 상담소 따봉!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